김상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당 가입하는 것은 제일 후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가입하는 문제를 앞세워버리면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것과 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진의가 왜곡될 수도 있고 저 또한 또 생각에 오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보수 진영의 인사들까지도 캠프에 합류하거나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장희철 최고 한동훈 전 대표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 선거 운동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 국민 다수가 봤을 때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김상욱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 때 전략 공천이나 다름없는 국민 추천제로 굉장한 양지인 울산에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지지 선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 공천권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앞장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정치인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항상 보수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던 김상욱 의원이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아니 중도보수 이야기했다가 민주당의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은 중도보수 아니다라고 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에 해프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명분으로 보수다운 후보다라는 칭호를 쓰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신파였던 김상욱 의원이 결국 좀 안전한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의석이 많은 거대 정당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 좀 낯뜨거운 아부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역풍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일견 민주당의 외연 확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 결집 안 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의 정서를 자극해서 예. 보수 결집의 오히려?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도 현실적인 정치 한계 좀 언급하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긴 했어요. 김성현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쉬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세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다른 건 괜찮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정치인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국힘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아니라 가장 내 출세길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보수라는 게 뭡니까? 보수의 큰 기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 하지만 그 자유의 한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 두 가지를 꼭 쥐고 가야 돼요. 근데 법치를 가장 흔드는 후보가 누굽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 리스크가 지금 가장 많고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고 대법원장 불러다가 청문회 하겠다고 하고 보수를 가장 알겠습니다. 법치를 짧게. 가장 흔드는 부분은 그러면 이재명 또 이동호 후보예요. 최고위원 반론 들어야 되니까 짧게 하시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런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후보를 갖다가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예.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짧게. 네, 사법 리스크는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결국에는 새로운 국가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이러한 인위적 사법 리스크를 만들기 위한 것을 그대로 옹호한다면 나중에 검찰이 또 개혁신당을 덮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민주당은 어찌됐건 사법 리스크 인위적으로 만드는 나라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겠다. 법치가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